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원전의 방향성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 원전 건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는데, 자,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원전이 밀집한 울진과 새 원전이 추진되어 온 영덕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울진의 경우는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노후 원전이 폐쇄될 경우나 향후 지역 발전의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 울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자산인데, 원전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많이 묻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가 그동안 포항과 영덕 지역 현안은 꾸준히 다뤘습니다만, 울진 현안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울진이 현재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은 뭔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울진 출신의 경북 도의원이죠. 황희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의정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늘 주민들 곁에 가서 만나 뵙고 있고요. 네.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지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자료 수집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울진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울진은 아름다운 바다, 각종 먹거리, 그리고 금강송 이런 천혜의 자연 자원이 부각되는 곳이지만, 자, 원전이 들어서고부터는 시쳇말로 원전 지역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많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울진에서 오랫동안 울진을 지켜보고 오면서 의원님의 시각에 울진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울진은 지명 그대로 산림이 울창하고 진귀한 보물이 많다고 해서 울진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는데, 네. 정말 사계절 관광지죠. 천혜의 이 자연 환경, 신비로움 그대로 간직하고 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하금강이라고 불리는 숭유굴, 또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부령계곡, 네. 또 덕구온천과 백암온천, 또 간동 8경 중에 2경인 월송정과 네. 망향정, 또 쪽빛바다, 정말로 아름다운 맞습니다. 곳이죠. 예, 예. 그런 산림욕, 온천욕, 해수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인 것만은 분명한데, 최근에 원자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도 있고 등등 해서 네. 원전으로 인한 울진이 좀 묻히는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안타깝긴 네.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원전이 들어오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네. 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또 그런 만큼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염려하는 부분인데, 원자력 종사자들이 이 주민들과 함께 살지 않고 사택으로 따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원전으로 인한 장점들은 참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원자력이 들어오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법률에 따라서 크고 작은 지원금, 세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연간 한 1,000억쯤 되죠. 네, 네. 또 그리고 5, 6호기가 추진되면서 나왔던 특별지원금 그렇죠. 1,360억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런 돈들이 지역 경제는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구 유입을 꼽고 싶습니다. 네.
울진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많은 종사자들, 한손직원만 해도 한 2,300명쯤 되고요. 또 현명회사 직원들도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또 상업하시는 분들 들어와 계시고 네. 이렇게 보면은 울진이 현재 인구 5만 3천을 유지하는 데는 어쨌든 원자력이 네. 큰 역할을 했다. 어떤 일이든 단점과 장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만큼 네. 저는 단점은 좀 보완을 하고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그것만 잘한다면 울진이 정말 좋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사실 뭐 방금 언급을 좀 하셨지만은 울진이 원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뭐 지역 발전이 생각보다는 더딘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발전에 대한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지원금과 세금, 또 오리고기 추진하면서 1,360억의 특별지원금, 또 신한울 원전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2,800억, 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갖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 이 포항처럼 이렇게 큰 도시로 네. 발전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은 다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이 가시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펼치느냐, 또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소하게 챙기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진은 때로는 이 국제 행사도 치르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지역 발전을 위한 파이를 키운 적도 있었고, 네. 또 어떨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안 일들을 소소하게 챙겨서 복지 쪽에 좀 많은 이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친 적도 있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외형도 키워야 되지만 내실도 다시는 둘 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함께 나간다면 정말 네. 울진이 좋은 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 예. 자, 원전 얘기가 오늘 시간에 주류를 좀 이룰 것 같은데요. 자, 의원님도 도정 활동을 통해서 원전과 관련한 제안이나 주문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시설이라도 안전 문제는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의가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 대피 같은 건 정말 중요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 측에서 원전의 안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측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그 원안이라는 기구를 또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시켜 두고 있고요. 네. 또 울진군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라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원자력에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이 또 주민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로를 설정하고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위협한 부분이 많겠죠. 원자력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 소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문제가 한번 잘못 생기면 이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네. 때문이고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다 간접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에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진 게 사실이고 때문에 대피로 뭐 이런 부분들, 대피 장소, 매뉴얼 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는 정부 측에 좀 아쉬움이 좀 많다. 도정 질문 5분 발언 도의에서 이제 하면서 정부 측에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일단 대피로 문제는 이 36번 국도를 저는 4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 2차선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영화 판도라를 네, 보지 저도 않으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거기는 고리 원자력에서 사고가 난 걸 이제 가상으로 보여줬는데 아, 정말 굉장히 6차선 고속도로가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마비가 나오니까 돼버렸죠. 마비가 돼버렸고 주창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예,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근데 울진 같은 경우는 겨우 7번 국도가 4차선인데 7번 국도는 주민 대피로로는 기능이
저는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안선을 끼고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대피하려면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6번 국도와 88호선 두 개가 아하. 있는데 둘 다 정부에서 선형 개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2차선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네. 그렇게 보고요. 예. 또 좀 지역적으로 보자면 이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이 대피로를 설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쓰나미가 왔을 때, 네. 지진의 일이 왔을 때 이거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물길 아닙니까? 이걸 피하려면 바로 고지대로 피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안가에서 고지대로 피하려면 마을 뒤산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 정부나 관계기관이 설정해 놓은 대피로를 보면 쭉 해안선을 따라서 난 이 길을 대피하도록 만들어 놨거나 거의 무용지물이네요. 또 하천, 예, 그렇습니다. 하천가를 쭉 따라서 가도록 돼 있어요. 수백 미터를. 네. 그럼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해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해안선으로 들어오고 하천으로 들어온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피 장소예요. 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태.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어쩌면 안전에 대한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보다 더 견고할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일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피 장소 주민들을 어떻게 이제 대피를 시켰냐 그러면 우리처럼 체육관 이런데 이제 대피를 시켰는데 네. 거기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게 일본 2차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이 자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도에서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 대피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영화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고 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을 거기에 대피시키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책도 보고 네. 차도 마시고 일상과 큰 차이가 없는 없게. 그런 생활을 한다면 스트레스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친환경 대피소 한번 만들어 보자. 결국은 문제는 돈인데요. 네. 저는 이것도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이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대피소 전국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190개쯤 됩니다. 네. 그런데 인천과 경기도와 강원도 이 휴전선 직경 지역만 지금 다 그쪽만 해준 거예요. 우리 대구와 경북에는 정부가 해준 대피소 한 곳도 없습니다. 정작 원전이 몰려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군요. 이번에 북한의 그 중앙조선 TV입니까? 네. 그걸 한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사정권 얘기 말씀하시죠. 봤었는데 예, 예. 미사일 타격 지점이 울진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왜 울진으로 돼 있느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울진으로 타격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거는 원전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대피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원전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거. 이거 1년에 한 300억에서 400억쯤 됩니다. 네. 좀 유동적인데 전력 판매량에 따라서 이 돈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 방송 이후에 네.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 대피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서 이 주민 대피 훈련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 매뉴얼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실전 같은 훈련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 일어났을 때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공부가 좀 되네요. 자, 한편으로는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때문에 지역 경제에 타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도 커졌고요. 자,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이제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 정책도 추진하면서 자, 이후의 상황, 다시 말해서 이제 원전 해체와 또 이런 인력 육성 사업 이런 것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제안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정말 울진 주민들은 지금 좀 성이 나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원치 않을 때는 국가 에너지 정책, 전력 수급 정책 때문에 그렇죠. 원자력을 강제로 지은 적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이제는 신울진 3, 4위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니 지금 지역 경제는 좀 그렇죠.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성이 나 있는데 화날 화가 나 수밖에 있습니다. 없네요. 네.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네. 드리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해체 산업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명 다한 원자력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3년 전에 월성 원자력 1호기가 문을 닫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리 네. 1호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회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네. 도의원 초선 때 프랑스 아레바라는 회사를 다녀왔었습니다. 네. 어떤 회사죠? 이 원전 해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예. 그 정도인데 우리도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이 아레바라는 회사는 원자력 해체, 뜯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이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하냐 하는 안전성 부분. 두 번째는 이게 돈이 되느냐라는 경제성 부분. 제가 다녀오면서 또 그리고 몇몇 지인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본 것은 분명히 안전하다. 그리고 뜯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그리고 경제성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드디어 정부가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우리도 기술을 보유해야 되니까 설립하겠다. 이게 국비 1,500억쯤 되는 사업인데 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전국 8군데가 신청을 했고 네. 지금은 제가 보니까 경주 또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정도로 지금 3개 정도로 지금 압축되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울진군은 신청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움이 좀 있었던. 예. 근데 요거를 연구소만 놓고 보면 1,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만 저는 1조 원 사업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구소가 들어오면 삼성이나 현대나 두산이나 이런 건설 일군 업체들이 이 기술을 익혀야만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원전으로 보면 이 사업비 규모가 40조쯤 된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 견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군 건설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 파급이 굉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해서 한다면 지역 경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만큼 아직 국내에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 육성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충분히 원자력도 안전하게 뜯어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을 그렇죠. 줄 수가 예. 있다. 지금 제가 도에서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네. 우리 울진에 예. 있습니다. 평해 공고를 예. 거의 이 뭐라 그럽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 예. 유치를 하고 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원자력 쪽에 취업이 되고 있는 네.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원자력 운전과 정비 쪽만 하지 말고 해체 쪽에 교육을 시킨다면 네. 우리 아이들이 원자력 쪽에는 훨씬 더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지난 9월 4일 날 도에서 5분반을 통해서 원자력 전문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꼭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학의 원자력 학과는 전부 운전과 정비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해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과 정비 쪽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해체 쪽으로 인력을 육성해 낸다면 정말 우리가 뭐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한다면 네. 국가 에너지 산업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왕 나오신 김에 다른 현안들도 짚어보죠. 자,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이 올 연말 이제 포항 영덕 구간이 먼저 우선 개통될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울진도 곧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최근 이 비전철화된 노선을 전철화돼야 된다, 이런 요구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배경이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서 네. 울진, 삼척까지 경유하는 이 동해안 철도, 우리 울진 주민들은 참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66.3km 되는 이 노선이 전철이 아니라 비전철, 화석 연료를 떼어서 디젤 기관차가 네, 네. 운행되는 이 출로라는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는 원자력, 전기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끼고 있는 만큼 돈을 좀 더 들였더라도 이참에 전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차피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바꾼다라도 막대한 예산이 좀 들 텐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위성을 몇 가지 좀 얘기를 네네.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네. 이건 정치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역차별 울진이 받고 있다. 울진, 영덕, 포항이. 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진 이쪽 동해안은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없죠.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있을까? 네. 유일하게 영덕 울진 구간이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네. 또 4차선이 있긴 하지만 7번 국동 같은 경우는 이거 완공하는데 2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내륙과 연결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일한 이 도로가 36번 국도 88호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것 역시 2차선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칙칙폭폭 열차가 달린다. 이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가 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정치권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단선인 것도 문제인데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설계 속도는 20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은 110km쯤으로 하겠다. 완행열차군요. 예, 이렇게 되면 전철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수송 능력도 전철에 대해서 한 50%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교통 편의 제공이라든가 경제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좀 전에 말씀은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화석 연료 환경 문제가 이게 대두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매연, 비싼 먼지, 소음. 그러니까 철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시달릴 것이다. 민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화석 연료, 이게 현 정부의 핵심인데 이거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도 안 맞다. 또 한 가지는 저탄소 사회로 지향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도 역행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말이죠. 네. 철도 고속화 서비스를 지금 굉장히 주창하고 있는데 KTX가 못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철로 가는 게 큰 비용은 아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많은 이 물류들을 북쪽으로 보내야 되고 북쪽에 있는 또 자원들도 남쪽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 중국, 만주, 또 러시아 연해주까지 우리가 진출한다고 봤을 때 뭐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강의적으로 확대해 봤을 때 어차피 이 전설은 전철화가 되어야만 물류 비용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비용은 아니다.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울진에서 서해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아까 뭐 이제 36번 국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속도로 건설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판단될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부 내륙 동서횡단철도는 그 충남 서산에서 출발해서 당진, 예산 거쳐오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문경, 예천, 또 봉화, 영주, 봉화, 네, 울진 네. 이렇게 거쳐오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경부선과 호남선의 KTX와 연계만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일단 공사비만 뭐 한 3조 7천억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있겠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류비 절감, 그다음에 관광 레저 산업의 활성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크고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수도권 사람들이 바로 울진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대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네, 예. 자, 그리고 최근 이 농어촌 노인들의 건강 장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제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얼핏 그렇습니다. 보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농어촌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 기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사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자.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북의 고령화된 어른들 이 자생력을 좀 키워보자. 제가 통계를 한번 봤었습니다. 네. 안행부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8월 말 현재 예. 우리 전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 3,820명. 네. 이 중에 65세 인구가 14.02%, 725만 명쯤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추세라면 2026년도쯤 되면 이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2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의 현실은 현재 18.8%쯤 초고령화의 턱 밑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예산 지원 좀 해주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도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고향 발전을 위한 추춧돌이라도 하나 놓자라는 게 제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전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고맙게도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재선 의원 때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영광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500억 사업인 사회복지 힐링센터도 제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우리 서민들, 또 노인, 장애인, 사회 약자층을 위한 조례도 많이 만들었고 도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만큼 정치적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단체로부터 베스트 의원으로도 뽑혔고 또 여러 가지 위민 의정 대상이라는 큰 상도 받았고요.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울진 국민 여러분,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만을 바라보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성원해 주셨는데 끝까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역대 가장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 10월도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이 짧다지만 연중 가장 바쁘다는 10월은 더 짧아 보이네요. 이맘때 계절 변화도 심한데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오늘 울진 지역 현안을 일부 짚어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살펴볼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혜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